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받은 우리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행정지원과 소관 일하고 싶은 더 좋은 근무환경 만들기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과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정책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족사랑의 날 및 가정의 달 특별휴가 운영 등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경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유연한 근무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조 공정한 인사행정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와 보상으로 직원과 조직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사상담을 활성화하고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및 희망부서 조사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인사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 문화를 조성하고 성과에 맞는 보상을 통해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책임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및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혁신 현장 탐방, 전문 업무 특강 및 자기개발 학습과정 지원 등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동반 선장을 도모하였고 맞춤형 노사관계 교육 및 합동 워크숍, 노조 문화행사 지원 등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휴게공간 조성과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노사협의회 등 성숙한 노사협력을 통해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조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제로 안심중구 조성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집중안전점검 95개소 점검 완료 및 신규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등 여름철 집중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테마별 안전점검을 진행하였고 구민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유사시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인파관리를 통한 합동 현장 점검 강화로 지역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조 위험요인 사전 발굴로 안전한 중구 실현입니다. 전기안전보건점검, 위험기계기구 점검, 유해인자, 작업 환경 측정 등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에 힘썼으며 근로자 사용부서 팀장 및 담당자 교육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실시와 빈틈없는 안전보건 체계 관리를 통해 중대 재해 없는 중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조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 구축입니다. 기상특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인력을 행정복지센터 배치 운영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폭염 예방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구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 활동을 통해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조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에 있을 일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도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89개소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정비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 수실 검사 및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중구수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치부궁합과 소관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에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노후 정사를 실축하여 민원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장 주민 추진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 기반의 자치행정 실현을 도모하였으며 구민과의 대화 및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소통과 화합의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참여형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신뢰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조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주민 이해도 증진과 예산 편성 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주민주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구 간 정책협의체 및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추진과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기부 참여 확대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6조 주민과 함께 변화하는 중구형 공동체 조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시민연대의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주민주도형 소규모 축제 육성을 위해 주민화합과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봉사활동과 주민주도형 문무활 축제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 변화하는 중구형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조 회계과 소관,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및 물품관리입니다.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상반기 회계교육 추진 및 계좌 운영 실태 점검으로 내부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대금 및 복지수당의 신속 지급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시로 체계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 및 지출점검, 정확한 정기재물조사, 전자계약 체결 등으로 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8조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직원 휴게공간 확대 공사 등 청사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연중 추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9쪽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고품질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유지 관리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정보 통신 장비 및 침입 방지 시스템 보안 관리 점검으로 청사 내 안정적인 네트워크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및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내 건축물의 통신 관련 부실 설계가 없도록 예방의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0조 민원여건과 소관, 구민행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서식 정비, 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으로 주민 만족 제고에 힘썼으며
부서 전화 친절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민원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악성 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 휴대용 보호 장비 보급 및 교육,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실 운영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체계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공개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적법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확립하여 선진 기록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 및 사전 정보 공개 서비스 추진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우편 관리 우편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데이터 기반 우편 수 발신의 체계적 관리와 연구 데이터 보존으로 우편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92조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접수 및 증명서 발급, 수용사실 복권 여부 등 결격사유 조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신뢰성 있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였고,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후속 절차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3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한 여권 보호를 위한 RFID 차단, 보안 복대 및 여권 케이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권 폐기,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권 민원행정 코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대리 수령, 사전유임 서비스, 장기 미교부 여권 수령 동료 문자 발송, 여권 등기 배송,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사무 개선 등을 통하여 여권 신청부터 수령까지 편의와 만족을 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소관 2025년도 역전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조 행정지원과 소관 새롭게 일하는 중구를 위한 자동경비 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의 보안 유지를 위해 자동경비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보안키 수부를 위해 출퇴근 시 당직시를 경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속 직원들의 편의와 청사 보안 유지 양립을 위해 하반기부터 지문 및 공무원증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개선이 가능한 직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8조 혁신 현장 탐방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구정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서 혁신 현장 탐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혁신 현장 탐방에서는 제주도, 광주, 신안을 방문하여 기후 대응과 인문도시 수송 사례를 보고 우리 구 전무 방안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우수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넓은 정책 시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조 재난안전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조사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0조 큰 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입니다. 중구청 소속 근로자 작업 유형 중 단순 반복 작업 및 인체에 부담을 주는 공정을 조사하고 근 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분석하여 보호구 착용, 올바른 작업 자세 교육 등의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근 골격계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조 기후변화 대응 무더위 한파 쉼터 운영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무더위 한파 쉼터를 16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171개소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2조 비상사태 실전 대비 을지 훈련 연습 추진입니다. 유사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을지 연습 실제 훈련을 올해에는 한국가스공사 대전 충청지역본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을지 연습 연계 인방공 대피 훈련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조 자치부원과 소관 동장 주민 추천제 도입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이 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5급 및 5급 승진 이글자를 대상으로
석교동, 용두동 2개 이동해서 공모를 진행하였고 후보자 발표회 및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 주인으로 스스로 지역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옛 태평 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조성하는 중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철거를 마치고 이번 달 모듈러 업체와 계약한 후에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에서 의결해 주신 인건비에 대한 공정한 인력 채용과 안전한 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회객과 소관 공용 차량 보험 가입 일괄 경쟁 입찰 추진입니다. 차량별로 개별 가입을 하였던 공용 차량의 51대의 보험을 일괄 경쟁 입찰로 가입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6쪽 제1별관 외벽 창호 교체 공사입니다. 우수한 단열 성능의 유리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직원 근무 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월 착공해서 5월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 및 직원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본관 의회동 옥상방송공사입니다.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방송을 개선하고자 본관 의회동 전체 옥상방송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8월까지 준공하여 누수 발생 없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품질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제3별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화장실 내부 시설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 발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착공하였고 7월 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 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청사확충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노후 협소한 구청사 행정 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공공청사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청사확충 기본 구상 용역으로 2024년 12월 말에 착수해서 2025년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청사 및 공군청사의 단계별 대체 활용 방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발 방향 제시 및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중구보동카 시행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유유자원인 공용차량을 관내 교통약자에 무상 대여해 줌으로써 구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을 위한 유유 공용차량의 무상 대여 확대 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여건과 소관 부서 전화 친절도 및 만족도 평가 실시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위탁평가를 통한 객관적 진단을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실제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 개선과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통합우편관리 우편화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사용협약을 통해 인터넷 우체국과 연계한 통합우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우편 수발신의 체계적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연구 데이터 보존과 더불어 신속한 민원 응대로 우편물 관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113쪽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운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새내기 부부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젊은 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구축해서 민원감동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여권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안 복대 및 홍보용 케이스 제공입니다. 고령의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해킹 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RFID 차단 기능 보안 복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중구 맛집 및 관광지 정보를 담은 QR코드 삽입 여권 케이스를 배부함으로써 여권 민원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체행정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77페이지 보니까 향후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 조성 중에서 네, 향후 계획 이제 올려주신 거에 보니까 원화 모집 집중 홍보 이제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나라 키움 센터 이제 거의 개소식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네. 8월 정도에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향후 계획으로 같이 이제 협업 음영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데 네네. 이제 통합 운영으로 한번 좀 상의 좀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걸로는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 세무서하고 저희 예, 예. 대전 중부경찰서가 함께 들어오는 나라키움 센터에서 한번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네.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협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어린이집을 개원하실 의향이 거긴 나라 키움은 없으신 거예요? 나라키움에서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은 예. 대전 중부서나 지금 보통 이제 대전 세무서에서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무서에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네,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지금 어린이집 네. 운영 중인가요? 폐원인가요? 거기. 거기는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대전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운영하고 운영- 있지 않지 않나요? 올해까지 하나요? 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세무서만. 올해까지만 하는데. 예, 중부서는 안 하고 있고. 네, 예. 이제 키움 센터로 이제 이전하셔도 그때부터는 아예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는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서도 지금 나라키움 센터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네. 아직 저희가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예, 저희들은 이왕이면 그 세무서 쪽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쪽에서 키움센터가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신건물에. 그쪽에서 예, 예. 하기를 원하는 거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예. 저희 쪽에서 좀 주관이 돼서 좀 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주관이 돼서 일단은 이제 직원 수를 봐서는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네. 그동안 또 운영도 해오셨던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위탁이어서 폐원이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폐원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직장 어린이집 운영 기준상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저희고 네. 그렇다면 조금 키움센터의 좀 새로운 건물에 조금 더 규모 있이 해서 조금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개원을 한다면 훨씬 이제 선호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 예. 좀 협의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은 키움센터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예.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네, 저희 쪽에 요구를 좀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예, 예. 키움센터 공간이 저희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간 예, 요구사항이 아니어도 조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 올리셨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그렇다면 말씀하신 정말 것처럼, 이제 직원들하고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네, 장기간은 투자에 필요한 거라면 네.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지금 계속 공간이- 어린이집 13명, 12명에서 운영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계속 직원들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것보단 조금 처음에 장기간 안목으로 보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늘 지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유입을 해서 그만큼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여기에 더 선호를 한다면 이게 또 이제 시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 중에서도 힘들지만 내 아이 막 도안이나 서구 유성구로 보내는
이유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부분도 그냥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이제 물론 적게 들지는 않겠지만 네. 그게 목적이라면 조금 더 타협을 이제 필요도 하겠지만 아예 우리가 돈을 내서 그렇게는 못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도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의 필요성이 공감한다면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인건비만 지금 어차피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수입보단 세출이 더 많은 지금 상황인데 네.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렇다면 네. 조금 더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질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보니까 지금 아예 지금 33명이 정원이긴 한데 네. 제가 살짝 규모나 그 안에 내부를 보면 솔직히 33명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도 안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20인 이하로 그냥 아예 정원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20인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직원도 지금 전체가 한 7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20인 이하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 뭐 특별히 차량을 운영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조리사님도 따로 계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인건비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에 주셨던 거에는 모집 네. 설명회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어느 원이든 이제 신입원화 오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여기는 노력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좀 찾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와서 다시 이제 붙여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집중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네. 그거는 뭐 그냥 막연하게 늘 해왔던 말인데 예. 그래서 조금 설명회가 한 분이 오시든 두 명이 오시든 간에 그 신뢰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도 예, 힘들지만 신입원화 설명회를 해요. 예, 부모님하고의 소통하는 자리도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 입장에서 1년이 오히려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부모님하고 또 부모님의 감정이 아이한테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대로 그냥 집중 홍보만 하시겠다고 다시 또 스티커를 홍보 일환으로 붙여주셨어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 예. 설명에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 필요성 내지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홍보할 과정 속에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 부분도 네.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8페이지. 네. 평가제도 도입 이제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려도 해주시고 또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직원분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아니면 또 혹시라도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계획 수립을 5월에 하셨네요. 네네. 예, 그럼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예, 예. 올해에는 도입을 안 하시는 고 한 내년 정도 예상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가평년제도 말씀 예,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도입하고자 하반기에 지금 반영을 검토하고는 해서. 있습니다, 의원님. 예, 네. 예, 그럼 예. 일단 계획 수립된 부분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 좀 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다면 평가도 실시를 4월에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 이번에 7월 인사 때 좀 반영이 되신 건가요? 네, 이번 인사 때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4급 우리 승진 인사할 때만 예, 예. 다연 예, 평가를 맞아요. 좀 저희들이 예, 상부 실시해서 직원들이시잖아요. 네, 예. 그 부분만 좀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으로 참고를 하셨는지 조금 여기서 공개되기가 어려우시면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이라도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좀 자세한 설명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연 평가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점 추진 과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동 경비 시스템 개선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의원님,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어락 이렇게
바꾼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 아마 교체하는 과정 속에 예, 좀 예, 있고요. 네, 아, 저는 이게 좀 길게 된 의회 거, 예. 때, 예결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회계과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 담당이시였나 봐요. 요 자동경 시스템 관련해서는 또 행정지원과, 예, 아, 예. 예. 그때 국장님께서 예, 저희 예. 그쪽 담당 의회 국장님께서 회계과 담당이라고 하셨었는데 예, 예, 어찌됐든 네. 여기 상황에 좀 제가 불편 상황을 몸소 이제 느끼다 보니까 네. 예, 밖에서 이제 도어락이 이제 락이 딱 담그고 나면 네, 안에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네. 남아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제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네. 나가려고 보니까 손도 대기 전에 막 울려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예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그 담당 야근 근무하시는 분이 통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밖에서 열어주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내부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아예 나갈 수가 없겠던데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업무 보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국외 출장 관련해서 이제 규정에 관한 개선 권고안이 이제 개정을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외출장 관련돼서,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외 출장 이제 심의위원회가 국내로 이제 그 저희 외부 위원이 아니라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출장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 보완에 대한 요구에 관한 근거 자료 그리고 부당 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그 이제 변경 개정안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살펴보니까 그대로예요. 네, 아직 지금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은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예, 좀 예. 검토하고 있다 말씀 좀 지금 드리겠습니다. 국외 출장 같은 경우도 곧 가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빠르게 예, 좀, 개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함께 이제 또 살펴보다 보니까 네, 포상조례 관련된 부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네. 전에 이제 국장님 계실 때. 네네, 네, 이 부분도 조금 개정은 하시긴 했는데 예, 막상 이제 부탁드린 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고 그냥 특별한 경우라고 이제 조금 더 모호한 용어만 쓰신 상황에서 네네, 성범죄, 음주운전 등 이제 부적절 사례에 네네, 대한 포상 제한 그리고 포상 이후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 취소 조항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한번 좀 살펴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님.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앞서 일부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네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원님. 예, 설명자료 78쪽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원님. 다양한 평가 제도 도입을 해서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동기부여 강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 정기 근무 성적 평정 때부터 가평점 제도를 도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님. 기존에는 근무 성적 평정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그럼? 근무 성적 평정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좀 시행이 돼 있었고요. 예, 어떻게 시행이 됐냐면은 부서 장이 이제 평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상위 직급자가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근무평정위원회가 또 진행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근평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 평정을 잘 하고 있는데 네, 굳이 그 가평정 제도를 도입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임용령에 이미 가평정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평정을 주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대로 된 시행은 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도 가평정 제도를 조금씩 도입을 해서 혹시 조직에 유해가 있거나 직원들 화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치는 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한번 일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 업무를 통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이런 가평정 제도를 좀 시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좀 발을 맞춰서 가평정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조직 내부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이런 대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자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 근무 성적 평정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네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지금 구청의 우리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좀 하락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보통 있는 저희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직원 내부에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오면 거의 이제 본인 스스로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직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우리 또 인재들이 들어올 건데 그 조직에 진짜 만약에 유해가 된다거나 조직에서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재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고자 큰 취지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고요. 지금 내용 속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해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 조직원이 이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재교육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평정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인사를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제일 잘 돼 있을 때에 가평정 제도가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A 부서에 근무하다가 에서는 근무를 잘했는데 B 부서로 인사를 받더니 일을 잘 못한다라든가 또는 역으로 B 부서에서는 일을 못했는데 A 부서로 가니까 일을 잘한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는 인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그 적재적소라는 부분을 사실은 가장 고민하고 인사할 때 가장 큰 그 기준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역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소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맞춰서 사실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무래도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보면은 평가의 객관성, 사전 고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적정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 사항에 따르면은 감점 기준은 평점 시작 전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기준 없이 상대 평가로 과를 부여할 경우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급 부여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정립을 하였으며 평점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정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어떤 대상자가 그런 중간에 절차라든지 어떤 구제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과정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좀 마련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가평정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 예비 대상자를 좀 결정을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그 불이익을 받는 또는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비 대상자다 그러면은
지방 공무원법 임명령에 보면은 지금 가등급이 10%.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한 1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가평정 관련돼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가평정 제도 관련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기준 결정 간담회를 좀 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희들이 가평정을 부여를 좀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정을 위한 간담회를 좀 개최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월에 이렇게 좀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가평정 제도에 해당이 된다는 걸 먼저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네. 네. 그런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또 사전 실무 협의회를 조금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대상자가 있으면 또 이번에 그 상시평가위원회라는 또 다른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대상자로 예비 대상자로서 결정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대상자 결정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그 부서장하고 대상자에게 이렇게 또 통보할 예정이고요.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시청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과정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가평정 제도는 단순히 처벌적인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목적이 더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받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원님.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어떤 맞춤형 교육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이왕이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해서 그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특성에 맞게 좀 저희들도 교육을 시작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또 질의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임명성, 평가자 구성원의 객관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은 인사 참가 자료의 한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침 3에 따르면 실적 기반의 평가 의도를 위해 업무 추진 실적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평가자 역시 동료와 상하 직원 등 객관성 있는 구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이번에 어떻게 구성을 하셨죠? 4월달에 네,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이제 부합되게 저희들이 이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단 관련돼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부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그 상급자와 그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 이렇게 10명을 좀 무작위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단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면평가를 기존에 이제 실시하고 있던 부서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들이 계속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네네. 예, 저희도 그런 거 혹시 맞습니다. 좀 파악을 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무성적 각평정 제도와 다면평가 제도는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 평가자 교육, 이의제기 절차, 기술적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지만은 네. 조금 더 네네.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최선을 질의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올해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나요? 네, 올해 지금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의원님. 한 번 했습니까? 네네. 한 번 어느 분야에 개최를 했습니까? 예. 올해 실시한
예, 의원님 그 보안 업무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그 한번 올해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안심사위원회 의원님들은 전부 다 당연직이죠? 예, 당연직입니다, 의원님. 당연직이죠? 맞습니다. 네. 주로 이제 지정하고 또 해제할 때, 네. 뭐 서구 같은 경우는 뭐 외부로부터 이제 노출 안 되게 출입자 관리 또 암호기 설치 이렇게 하나? 네네. 암호기 설치하나요? 예? 암호기. 암호기요. 예. 통신실 제한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혹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암호기 설치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구역이라든지 CCTV 상황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구역 서고 이런 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안심사를 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암호기 설치 관련돼서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이제 5번 했어요. 예, 맞습니다, 또 의원님. 24년도에는 9번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서면으로 다 회의를 개최하나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서면으로 개최한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 77페이지에 일하고 싶은 더 좋은 근무 환경 좀 보겠습니다. 네네. 공직자 역량 강화 또 구정 방향 공유를 위한 직원 소통을 이제 추진하시는데 네네. 타운홀 미팅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의원님. 예. 이 청장님께 내가 대신 말해줄게라는 게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의원님. 말하기 곤란한 거를 네.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이제 그런 식인가 이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자님께 대신 내가 대신 말해줄게라는 요 타운홀 미팅은 이제 저희들이 그 주니어 보드 팀을 좀 운영했었는데 그때에서 이제 그 주니어 보드 팀에서 직원들이 이제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직접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그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청자님께 질문을 대신 해주겠다고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타운홀 미팅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주니어 보드 관련된 그 팀에서 청자님께 직접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청자님께 질의했던 내용 이렇게 좀 진행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질의했던 내용이 네, 내가 본인이 직접 이제 말하기가 이제 곤란하고 네, 이런 점을 대신 다른 분이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년 네, 거기서 네. 뭐 중요한 사항이 좀 나오고 그래서 또 시정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보통 이제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얘기했던 것이 여행 숙박 지원 휴양 포인트를 좀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연가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 부수장님들이 사실은 결재권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아무래도 팀장님들께 더 전결권을 좀 줬겠다라는 또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좀 보니까 다른 타 구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특히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좀 도입하고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 주차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요즘은 그 출퇴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주차 문제가 좀 있는데 주차하기 좀 어렵다 그런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좀 직원들이 나름대로 저희 조직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좀 그 당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함께 소통했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이런 그 좀 뭐 시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휴가 사용 전결권자 하향이라고 해놨는데 네네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부서장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6급이야 실무자 팀장 선에서 전결을
건을 갖고 있다 이거죠? 네, 뭐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결제를 해서 조금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하면 직원들이 요즘은 네, 부수장님께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팀장님 손에서 결제를 해서 좀 더 수월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저희 제도 개선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근조기 또 축하기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바쁜 업무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줬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연 1200 정도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1년에 예. 1,200만 원. 예, 예, 예. 네. 이제까지는 근조기나 축하기를 설치할 때 네, 네. 그 담당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일을 처리했나요? 예, 이제 그 전에는 용역을 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근조와 축하기 설치 관련된 분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용역을 이제 주신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원님. 알았습니다. 혁신 현장 탐방 좀 한번 볼게요. 네. 뭐 79페이지를 붙여도 되고, 네, 네. 98페이지를 봐도 되고. 네. 혁신 현장 탐방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디 잘된 곳을 가서 한번 탐방도 해보고 네. 또 외국도 가서 그 사례도 좀 보고 네, 네. 보는 연이 그전에도 직접 한번 현장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고 이제 눈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원님. 참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또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참 좋은 부분이죠. 네, 네. 이게 현장에서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의미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원님.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자료를 보니까 1회차 탐방은 별도로 교육予비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갔다 왔어요. 네네. 2회차부터는 의탁을 용역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용역 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혁신현장 탐방 관련된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이 4천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탐방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관련된 방식을 통해서 탐방 준비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 업체가 한번 그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는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문 위탁 업체에서 준비 자체를 해 주심으로써 그 혁신 탐방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이 더 될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접 탐방을 하는 데서 준비하는 그 부담들이 많이 경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업체가 어디죠? HBM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서울에 되겠습니다. 있어요? 예. 이것을 꼭 왜 본 의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은 네네. 자, 사회적 협동조합에 용역을 맡겼어요. 네. 이 대전에는 이 없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번에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있는 업체도 들어왔습니다. 예, 신청이 들어왔고 그 신청한 업체들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PPT 발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이렇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형식은 이제 다르겠지만은 결국 뭐 모두 똑같은 혁신 현장 탐방 교육이에요. 그렇죠? 네네. 뭐 하나의 사업인데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인지 의문이 좀 들어요. 저 본의원의 그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네네. 이 사업으로 편성된 4천만 원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뭐 교육여비든 용역이든 그 안에서도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편성 원칙에 부합되는 하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까 1회차 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아직 그 위탁 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때 여비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방식인 만큼 예산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할 때 네네. 이 교육 방식을 어느 곳에 용역을 맡겨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네, 지금 세울 때에도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 자체를 통계목에 이렇게 맞게 세웠습니다, 의원님. 통계목에.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할 수 있게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네네. 앞으로 심의한 범위 안에서 좀 일관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의원님.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3월 달에 우리 청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타운 미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거기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까, 의견들이? 네, 아까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 건의도 좀 있었고, 네, 또 본인들이 또 혹시 바라고 싶은 내용도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연과 관련된 그 권한 정결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타운홀 미팅은 보통 전 직원이 참여를 하는데요. 전체 직원이 간부들까지 해서? 네, 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간부들이 있는 데서 하위직 직원들이 그 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했던 것들은 저희가 주니어 보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리 사전에 혹시 천장님께 말하고 싶다거나 바라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익명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팀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와서 질문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청장이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 의원이 그 공무원 공직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왜 과장님, 국장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익명으로 쪽지를 주네 뭐라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팅 때 제가 참석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분위기상으로 뭐 그렇다고 뭐 간부들 다 온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이제 보통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운홀 미팅 할 때에는 이제 관심 있는 직원들 또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는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이 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미리 내용을 받았다는 그 내용 자체 그 의미가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자기 얼굴이 나오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아까 말씀해 드렸던 주니어 보드라는 그 팀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한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님. 네.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거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AI 당직제를 좀 도입해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직제 폐지 같은 거는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왔다는 말씀 한 번 더,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시작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은 좋은 거니까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그래 이어서 덧붙여서 본인은 질의를 하겠는데 네, 원님.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여성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육아 문제에 대해서 육아 탄력 근무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없었습니까 그날? 육아 탄력 근무제라고 하시면 지금 유연 근무제라든지 아니면은 유연 근무제 육아를 같은, 위해서 예, 지금 그런 현재 제도가 쓰고 있죠. 있는 육아 제도권 내에서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걸로 지금 좀. 육아 관련해서 탄력 근무라든가 이거 여러 네네네. 가지 지금 제도가 지금 그렇게 있죠. 예, 제도가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문제 안 나왔었습니까? 기억에 네, 그런 문제는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출생률 저하 문제가 지금 최대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뭐 직접 얘기를 안 해도 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혜택이 네네.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유연 근무제 같은 것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점심 시간도 2시간이니까 3시간을 주고 있죠. 네,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퇴근도 조금 퇴근도 예, 1시간 좀 일찍 정도 하고 앞당겨서 네, 해주고 그렇게 있고. 좀 네, 출근도 좀 늦게 할 수 있고 그런 이런 경우가 제도가 있는데 있습니다. 원님. 네. 그러다 보면 또 업무가 바쁘다 보면은 이웃 옆에 직원이라든가 상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전혀 안 본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또 눈치를 봐서 못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그렇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은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육아를 하는 그런 여성들한테는 특히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아빠한테도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게 물론 있긴 하지만은 네. 엄마 손길하고 아빠 손길하고는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네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그래서 네. 그런 문제에 특히 더 좀 관심을 갖고 네.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원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네. 실질적인 조사를 좀 더 해서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님.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네네. 둘째는 지금 아까 앞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문제 우리 지금 구청 내 물론 이제 지금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 공무원들도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네. 가지고 또 근무를 하다가도 출장 같은 거 갈 일이 있을 때는 또 자기 개인 차를 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원님. 그래서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들 공원 같은데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원님. 지금은 사람들이 단 10m도 걸으려고 안 하거든요. 습관들이. 네. 자동차를 코앞에까지 주차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민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쓰는 게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 공원에 100면 확보해서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공원 한 군데인가요? 우리들 공원 네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지금 한 사용하고 군데입니다, 의원님. 있습니까? 네. 100대만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주차 문제를 좀 더 이 주변에 지금 원투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투룸.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마 원투룸 같은 경우는 주차가 상당히 빈 공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의원에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월 주차를 하면은 한 달에 한 5만 원씩 주면은 그 원투룸이나 빌라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허용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원투룸에 거주하는 분들이 낮에는 상당수 출근을 하고 다 비오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일부 공무원들도 일부는 그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주차 문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제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 사유지도 주차를 우리가 월 주차료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걸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주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차 관련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 주차 문제하고 육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네네. 더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육상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좀 이렇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첫 번째, 저희들 이제 7월 말 정도에 이제 6급 이하 직원분들 인사 계획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최소 지금 현재 이 부서에 최소 근무 연수를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준 잡고 있는 거는 지금 한 2년 정도의 그러한 그 근무 기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보장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움직이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부서장의 또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근무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네, 이제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동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네.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차례 그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네. 오늘부터 관련돼서 그 복무규정 개정된 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시행인데 이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파악 못하고 계세요? 내용이 혹시 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 보호 시간 사용 보장. 이게 권고가 아니라 이제 강제 규정으로 네, 반드시 복무권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 하루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이 휴식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그냥 내가 신청을 하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 해야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네, 지금 두 말씀이 번째는 맞습니다. 네,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세 개가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네네,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네네, 저희 직원분들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의원이 이제 기획공부실도 그렇고 타 부서들도 그렇고 네,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난 4월달에 이제 보도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네,
7월 15일 날도 또 보도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근데 네. 국장님이 지금 이거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도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징계 요구 뭐 했을 때 이제 소청이라든가 네. 경정 청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 중앙에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도 올 거고 한 번씩 체크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늦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데서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바로 적용 시행 날짜에 맞춰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은 그 이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전 실과 부서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주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행인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행정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부서들이 그래요. 보면은 뭐 무슨 공무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대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나 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생긴 게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 강사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요. 7월 30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1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 일정 교육을 받게 되면은 지방 공무원 관리자 역량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퇴직 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직원들 복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저희들이 1월달 업무 보고에 이제 인사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한 4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주요 직무급 수당 운영 관련해서 협업 기여도가 좀 반영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제 각 동이라든가 부서에 대한 인력 보충이라든가 배치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6급에서 7급 이 중간직급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신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뭐 휴식이라든가 순환, 복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개선해 달라는 부분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서 신규 직원에 대한 경무 기피 부서 우선 배치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반영을 하시고 있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 직무급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른 이제 각 부서 관련된 뭐 동포함해서 이제 인력 배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 7급 분들에 대한 중간 직급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너무 우리 하위직에게만 너무 많은 복지 관련된 분이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된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무기피 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인력 관련된 배치 문제는 사실은 특히나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많이들 고민스럽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인력을 또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지원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는 또 생기고 또 새로운 업무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업무가 있지만 업무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직급 관련된 복지 혜택 부분도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이 특히나 좀 많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이 수가 또 많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또 우리 팀장님께서 함께 또 그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정책 위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다른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아마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6급 팀장님들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저희들이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팀장님과 복지팀장님과 별도로 그러한 교육을 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팀장님들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바로 밑에 또 7급 중에서도 좀 고참에 속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준비가 이제 한 6개월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은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동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통합돌봄이다 뭐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동에 상당한 업무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직은 슬라마를 시키고 있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규자들 비중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 분들이 그 우회 분들의 지시에 대한 것들 본연의 업무 그다음에 이제 신규자들까지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구를 한 건데 지금까지도 네. 아직도 검토를 한다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이 느끼는 거는 그냥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이거든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가평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네. 공무 성적이 어떻게 보면 상대 평가가 있죠. 네. 하다 보니까 이 평점을 주는 분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게 네. 이제 하나의 폐의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계량화해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제 세무나 건설이나 회계 이런 부분들은 딱 수치로 다 드러나요. 일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뭐 정책 기획이라든가 민원, 상담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량화해서 수치로 어떻게 딱 만들어서 이분이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 직무급이라든가 협업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 금평 가평 제도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 이 이렇게 말하면 성취를 올려서 자기 역량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협업을 안 하거나 공유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네. 내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문화가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의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거에 자기가 그 프로테이지에 범위 배수나 일이 수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업무들이 갈수록 이 단순화되고 내가 이 한 과 실과에서 그냥 그 단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업무잖아요. 네, 같이 맞습니다. 협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장님이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우리 이제 98페이지에 우리 혁신 현장 탐방 교육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 이거 이제 위탁을 용역사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됐다. 그럼 위탁사에서 저희가 가는 데까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위탁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제 탐방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네. 그 위탁사에서 탐방 지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까? 탐방 지역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든지 혹시 뭐 자원순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주제를 이제 그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그걸 주면 그쪽에서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제에 맞게 그 지역적인 부분들을 또 저희가 또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관을 방문하는 것 또한 그 업체에서 이제 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날짜와 또 시간들을 좀 조정하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고 날짜랑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들하고의 그 시간 차이는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서 그냥 몇 월 며칠 날 가겠다. 그러면은 그날 딱 맞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양쪽에 사실은 저희들 양 기관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일정을 좀 이렇게 조율해서 그쪽 일정이 조금 더, 예, 왜냐하면 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브리핑도 좀 있고, 그러면은 예, 방문하는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네네. 방문을 하게 될 때 그 부서라든가 참여자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금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일단은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 주무 부서와 함께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연관 있는 또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네, 용역사하고 네, 탐방 가기 전에 미팅을 해요? 예, 사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통 가기 그게 전에. 언제쯤 돼요? 그러니까 방문 어. 며칠 전에 사전 미팅을 하냐? 방문 한 2, 3일 전에. 예, 방문 전주 정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미팅들은 그 이루어지고 미팅을 있습니다. 미팅에서 전달되는 사항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내용도 좀 소개시켜 주고요. 기관이라든지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지금 미팅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냥 가는 거네요, 그냥. 이게 저희들이 혁신 이 탐방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정책에 대해서 그냥 뭐 잘 만들어 놓은 시설 또 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 이렇게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보려고 거기를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배치- 용역사에서 지역이 설정되고 그 시설이 결정이 됐으면은 그럼 용역사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 현황에 대해서 용역사한테 자료를 줍니까? 탄소 기본- 중립이다 하면은 네.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들이나 시설들이나 있는 인력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공이 돼요? 용역사에?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서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지금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님 말씀하신 벤치마킹이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탐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시 활력 관련된 것도 지난 작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센터로서의 역할이 저희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비교하면서 그 부분들도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탐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벤치마킹 해서 가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역 설정을 하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상황에 대해서도 용역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러면은 우리 수준은 저기 유치원 수준인데 대학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지역을 가서 그걸 보고 온들 우리 현황은 저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학교 시설 보고 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대학 시설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네. 이 사전 준비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우리하고 최소 한 달 전부터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야 된다. 용역사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역사나 우리 상황이나 산업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유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면 바로 윗단계에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네.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거에 연관돼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국비 주는 이 시스템 구조가 틀리잖아요. 도하고 군하고 자치구하고 내려오는 이 예산 구조도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갔을 때 반은 다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들을 만들어 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잘된 데들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흉물이 된 데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에서 폭삭 망한 도시도 왜 망했는지는 한번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균형이 전혀 없이 그냥 화려한 곳만 지금 쫓아다닌다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제가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쭉 봤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한 사례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시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기관 방문해서 설명 듣고 시설 둘러보고 그냥 옵니다. 그게 성공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누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정리는 해놓은 보고서는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의 정책에 좀 반영을 하거나 좀 개선을 해서 업무 지시 내려간 게 있어요.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녀온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 보고서에 따른 이제 정책 입안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다녀와서의 이제 문제는 그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맥락화돼서 이어지는 토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가니까 좋더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형해서 우리한테 적용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나 토론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의 그 다양한 직급들에 있는 공무원 분들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보고 와서 야 이렇게 하니까 좋겠더라 하지만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부서에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당신들이 보고 왔을 때 이 부분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장애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고에서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을 찾아가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갔다 오니까 좋다가 아니라 갔다 와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 내려고 이게 지금 용역사에 돈을 주고 우리가 그 재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한 번 딱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과정이 1년, 2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나 한 2년 전에 갔던 데를 내년 정도에만 다시 가보면은 상황이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상점을 오픈하면은 오픈했을 때 활활 타오르다가 한 1년 지나면은 이제 손님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2년, 3년, 5년 뒤에 어떻게 정책에 녹아들어 있는가도 한번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계속 우리가 이제 찾아가만 가잖아요. 네네. 그럼 뒤집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으로 우리를 와서 중구를 한번 돌아보고 당신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우리가 잘된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 놓고 잘 하시는 분들이 중구를 와서 중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진단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당신들 와서 보니 이런 분이 부족하다. 요걸 우리가 역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받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네. 좋은 제도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계속 용역사 통해서 그냥 지역 선정하고 일정 미팅하고 갔다 오고 보고서 쓰고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게 그 하나의 진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우리 구에 남아 있으려면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